안진현님, 제가 은근히 귀여운 면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아, 제가 이거 광고했다고 은근히 귀엽다. 아, 광고하면서 제가 지금 민망해해서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광고만큼은 뻔뻔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생전에 안 하던 게 되다 보니까, 예, 제가 하면서도 조금 민망하긴 해요. 근데 이 옷이 확실한 건 이거 정품입니다. 그리고 품질이 괜찮아요. 이 사이즈가 좀 그런데 제가 이게 보통 100 입거든요. 100. 그래서 이거를 라지 사이즈를 했는데 약간 큽니다. 이게 요즘 좀 옷을 다 크게 입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크게 나온 건지 아니면은 이게 뭐 좀 사이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즈보다 좀 큰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100 입는 제한테 라지 하니까 조금 크더라. 뭐 요 정도 감안하시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구름님께서 수고 많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정연님께서 저 때문에 오늘도 잠 못 주무시겠다고요? 아, 제가 또 이게 정말 심각한 경고를 하는 바람에 걱정이 되시는 모양이에요. 조희대 탄핵 사유 넘치죠? 넘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자, 두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판사 열전입니다. 오늘 다룰 판사 열전은 윤성식 판사입니다. 장용진 TV는 이번 설 연휴 동안 판사 열전이라는 것을 준비해 봤습니다. 판사 열전.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판사들 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판사들을 이번 설 연휴 동안에 쭉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사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윤성식 판사입니다. 윤성식 판사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사입니다. 여러분 어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전 민주당 대표한테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다들 너무나도 기뻐했죠. 1심에서 돈봉투가 무죄가 나왔는데 먹사연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죠. 징역 2년이 선고 나온 바람에 송영길 대표 다시 재수감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래저래 송영길 대표 거의 1년을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까지 1심 때 1년, 2심 때 1년, 거의 한 2년 가까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먹사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사람이 바로 이 윤성식 판사입니다. 송영길 대표한테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해 준 그런 사람이죠. 자, 근데 이 윤성식 판사 알고 봤더니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 내란 전담 재판부 중에서 가장 최선임입니다. 1번이야.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들 이렇게 사법연수원 기수를 보니까 24기, 26기, 29기, 30기, 34기, 36기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6명 중에서 가장 사법시험 연수가 빠른 사람이 바로 윤성식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의 수석 판사이자 사실상 이 사람이 법원장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과언이 아닌 거죠. 법원장급이라고 봐야죠. 내란 전담 재판부의 수석이면 사실상 거의 그거죠. 예. 준 법원장급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중요한 재판을 앞으로 해야 될 사람이야. 그리고 중요한 재판에서 아주 우리가 기대하는 판결을 내려준 판사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은 없는 판사야. 자, 윤성식 판사는 어떤 판사일까요? 제가 오늘 꼭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오늘 판사 열전 첫 번째 시간으로 윤성식을 들었느냐? 윤성식이요, 향후에 조희대와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이냐가, 조희대 쿠데타가 진행될 것이냐 말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아마 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윤성식 판사는요, 서울 출신이에요. 조이대는 TK라 그랬죠. TK 주류가 밀려나고 지금 사법부의 주류를 서울 경기도 출신, 서울 출신의 이 사람들이 지금 서서히 장악을 해가고 있는데, 서울 출신 엘리트 판사의 핵심 인물이 바로 이 윤성식입니다. 이 양반 대법관 후보로도 올랐죠. 아까 조희대가 지금 4명의 대법관 후보 중에 뭐 1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추천하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4명 중에 한 사람도 바로 이 윤성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봐라. 지금 맞네? 송영길 재판도 했고 내란 전담 재판부고 그리고 또 뭐도 한다고? 대법관 후보라고? 야, 이 사람 보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사법부 내에서 차기 혹은 차차기 대법관 혹은 대법원장으로 사실상 그 사법부 내에 이런 그 판사들의 민심이 모이고 있는 거야. 대표 주자예요. 서울 출신의.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도 된 거 아니에요. 내란 전담 재판부 그냥 됩니까? 판사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투표했대잖아. 그래서 윤성식이 된 거야. 야, 윤성식 네가 이 사건을 맡아줘야겠다. 서로 안 맡으려고 그랬는데 윤성식 당신이 좀 맡아줘야 되겠소 라고 해서 떠맡겼다고. 왜? 왜기는 왜야. 그만큼 차세대 법원의 차세대 주자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엘리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대법관 후보가 됐다. 대법관 후보 그냥 되는 거 아니죠. 시민들로부터 혹은 그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되죠. 추천을 받아야지 후보에 올라갈 수 있고 그 후보 중에서 4명을 골라내서 대법원장한테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법조계 전체에서도 상당한 신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사람이 차기 혹은 차차기 대법관 혹은 대법원장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차차기, 차기 권력, 미래 권력이 지금 현재 지는 권력, 조이대 내년 내에 끝난다고 지는 권력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냐.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 윤성식을 오늘 판사열전 1번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거 어제 뉴스입니다. 돈봉투 의혹 2심에서 전부 무죄. 어제 이 뉴스 아주 기분 좋게 보셨을 겁니다. 내용을 좀 볼까요? 서울고법 형사 1부 윤성식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송 대표의 정치활동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먹사연 후원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자, 이게 누구 작품이라고요? 윤성식 판사 작품입니다. 어제 이 송영길 대표도 법정을 나오면서 윤성식 판사한테 감사드린다. 윤성식 판사가 내란 전담 재판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 라고 언급을 했었죠. 자,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굳이 자기한테, 이게 송영길 대표가 자기한테 무죄 판결 내렸다고 윤성식을 거론한 게 아니라 윤성식이 사법부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론을 한 겁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서울고법 형사 1부, 형사 12부 내란 전담 재판부 지정 윤성식 부장판사 내란 전담 재판장 맡아. 형사 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 고법부장판사와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형사 12부는 이승철 이런 사람들이 구성된 재등재판부다. 자, 여기 뭐라고요? 윤성식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 부장판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선임이죠. 법원 같은 경우는 1부, 2부, 3부 뭐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형사 1부 부장판사예요. 자, 그리고 형사 12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등재판부입니다. 대등재판부. 근데 형사 1부는 대등재판부가 아니에요. 여기는 대등재판부가 아니고 여기는 대등재판부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대등재판부는 재판장들이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똑같이 재판장 돌아가면서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란 사건처럼 중요한 사건을 맡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형사 12부예요. 원래 형사 12부는 대등재판부이기 때문에 맡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형사 1부는 뭐야? 대등재판부가 아니란 말이야. 대등재판부가 아닌데 내란 전담재판부가 됐어요. 그럼 결국 누구한테 맡긴 거야? 윤성식한테 맡긴 겁니다. 윤성식 네가 내란 전담 재판을 맡아줘야겠다라고 떠맡긴 거예요. 송영길 대표한테 무죄를 선고했던 그 판사가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가 된 겁니다. 관심이 좀 오십니까? 예, 관심이 좀 조금 오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법관 어쩌고저쩌고 한 얘기가 나오죠. 자,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 윤성식, 박순영, 김민기. 자, 여기 윤성식 판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윤성식 판사는 대법관 후보이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이면서 부장판사이면서 동시에 모두 송영길 대표한테 무죄 판결까지 내려준 사람이다. 윤성식 판사는 지금 주요 사건이 집중적으로 배당되는 판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김건희 있죠. 김건희가 지금 징역 1년 8개월 선고받았잖아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그 사건 이제 항소심으로 들어갔는데 그 김건희 사건도 윤성식 이 판사한테 가 있습니다. 김건희 사건은 내란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란 사건과 궤를 같이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현재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운명을 윤성식 판사가 쥐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 그러니까 설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내란 사건, 그러니까 내란의 본류 사건 있죠. 이 본류 사건이 윤성식 판사한테 배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내란 사건에서 중요한 사건, 주요 사건은 다 윤성식한테 가고 조금 곁다리가 되는 사건은 12부에 가고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사건은 윤성식이가 맡는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미 김건희 사건도 맡고 있다. 와, 그렇죠. 딱 나오죠. 이번에 내란 전담 재판부 투표를 통해서 판사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정했다라고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었던 거야. 이 답을 누가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조희대가 냈는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희대는 TK고 조희대를 제외한 소위 말하는 사법부의 이너서클들이 냈는지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사법부의 이너서클, 지금 가장 핵심되는 주류 세력, 이 주류 세력은요 조희대와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조희대는 TK 출신의 구주류로 이미 밀려나가는 세력인 반해서 윤성식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지금 신주류, 현재 대법원의 권력을 차곡차곡 장악해가고 있는 신주류입니다. 뭐 양승태 이런 사람도 막 이 신주류에 속한다고 보면 돼요. 아무튼 그러니까 기존의 어떻게 보면은 사법부의 진짜 이너서클들, 이 이너서클들은 조희대와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희대와 보조를 좀 맞춰왔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조희대와 계속 보조를 맞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희대가 지금 흔들리는 거지. 조희대가 임기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법부 내에 지금 이너서클들이 조이대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야. 나름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길대로 가겠죠. 자, 그 대표적인 주자, 그 이너서클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윤성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윤성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보를 하느냐가 조희대의 운명을 정할 수도 있고, 그 조희대가 사법 쿠데타를 일으킬지 말지도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힌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좀 나름 좀 희망적인 사건 하나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얼마 전입니다. 남조선 해방전략단 사건 유족들에게 30억 국가배상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담당 판사가 누구다? 윤성식 판사였습니다. 자, 그래. 그럼 윤성식은 어떤 사람이냐? 자, 그 다음에 과거 유인태 비롯한 이 민청학년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한 사람도 윤성식이에요. 그러니까 윤성식이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이 사람은 여론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여론을 거스르는 판결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식적 뭐 형량이든 유무죄든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여론을 갖고 있는지, 어떤 여론이 이제 그 주류인지 그거 상당히 면밀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윤성식 같은 사람은 그래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성식에 대한 평가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윤성식 판사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법원이 너무 여론에 민감한 것 같다라고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법 해석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석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냐. 보통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도 보면 똑같은 표현과 똑같은 단어도 해석이 달라지기 마련인데 그 해석 중에 뭐가 옳으냐라고 판단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쪽으로 결국 결론이 나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다. 법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중에서 가장 옳다라고 판단 내려진 것은 다수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게 옳은 거 아니겠냐. 판사가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겠지만 그 양심이 지만의 양심이어서는 안 되지 않냐. 어떻게 보자면은 시대 정신, 그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양심이어야 되는데 그 시대 정신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엔 다수결이 가장 시대 정신에 가깝다고 우리가 보지 않냐 이거야. 따라서 여론에 민감한 게 잘못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윤성식 판사가 향후 어떤 판결을 내릴지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시죠. 윤성식 판사는요 68년생이에요. 고향은 강원도 홍천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기 아버지 고향이 강원도 홍천군이고요. 서울 사람입니다. 석관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강북이야 이 사람. 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요. 사법연수원 26기입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기 때문에 엘리트 판사예요. 가장 사법부의 이너서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했고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중앙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대법원 공보판사까지 했습니다. 대법원 공보판사 시절에 저랑 조금 교류가 있었어요. 이 양반 술 엄청 세요. 진짜 세요. 술 엄청 세요. 어느 정도 세냐고요? 제가 이 사람하고 몇 번 술을 먹은 적이 있는데 저녁 8시쯤 7시 반쯤에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만나서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를 합니다. 반주는 당연히 폭탄이죠. 폭탄을 마셨어요. 자, 그래서 9시 반쯤에 2차를 갔습니다. 2차는 조금 세게 먹었죠. 예. 좀 세게 먹었어. 3차는 노래방을 갔습니다. 예, 또 세게 먹었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해장 할까요? 라고 해가지고 우리 해장국이나 먹으러 갈까요? 해서 해장국 먹으러 갔습니다. 거기서 또 소주를 또 깠어요.
그렇게 먹고 나니까 새벽 3시 돼? 새벽 3시 돼서 이제 새벽 3시까지 술을 계속 마셔봐. 진짜 죽겠거든. 그래가지고 일어납시다 하고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이 양반이 그러면 우리 해장술을 마시러 갈까요? 하더라고. 새벽 3시 반에 해장술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 나 도망갔잖아. 도저히 거기서는 더 못 먹겠더라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양반 그 다음날 출근했어요. 나는 출근이 뭐야. 뻗어가지고 골골골골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계속 마셔봐요. 진짜 못 견디거든요. 술이 안 깨요. 근데 윤성식 판사 다음날 출근했더라고. 정시에 탁 출근했더래. 깔끔하게. 그치. 네, 그런 사람이야. 네. 자,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판사들이요, 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윤성식 판사가 그리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한번 먹잖아? 작정하고 먹는 거야. 그래서, 기자, 너희들 술 잘 먹는다고? 오케이, 오늘 한번 붙어보자. 그렇게 해서 안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승부근성도 있는 거예요. 승부근성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편에 서느냐가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금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이 법원 이너서클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어떤 생각할지 몰라요. 다만 이 사람한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여론에 민감하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서 서초동 가가지고 촛불 집회를 하라는 거야. 서초동 촛불 집회를 하면은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죠?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